안녕하십니까. 세창업사관학교 차상호 소장입니다. 누구나 사람을 만나건 가족과의 이야기를 하건 나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설득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? 설득을 많이 당하는 편이십니까?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학원을 보낼 때 설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.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내 제품을 왜 사야 되고 다른 물건과 틀린 점이 어떤 것인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지 가족의 구성원이나 고객이 나의 말에 설득을 해서 나의 제품이나 나의 상품, 내가 이루고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설득 잘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청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말, 내가 말 잘한다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배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혼자 주저리 나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설득이 아닌 자기 방어,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. 부모가 아이들한테도 뭐 누구 부모님은 아이는 어떤데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요.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가정에서도 카네이션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미래에 우리 아이가 컸을 때 너의 자식이 너한테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안 줬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니? 이렇게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서의 설득의 비법이 하나가 나오는데요. 비교가 아니고 미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의 비법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비교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남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랑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로 인해 벌어지는 좋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인지시키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설득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죠. 저 또한 학교를 다녔을 때 학교를 가기 싫었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. 저는 그때 그 설득이라는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학교를 가기 싫은데 왜 가기 싫은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고 거기서 소스를 찾아서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. 20분 후에 어떻게 됐냐? 그러면 학교는 꼭 가야겠구나. 친구들과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공부를 더 해야지, 공부를 하고 친구들 유대관계를 위해서 꼭 가야겠구나. 그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자,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자기가 인지를 했을 때는 왜 가야 되는지,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,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나의 제품이나 내 상품이 좋다는 것보다 왜 좋은지, 이걸 삼으로써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설득의 비법이고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처음부터 나의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더욱더 나한테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
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 혼자 내 제품이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듣지를 않습니다. 왜냐?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얘기만 했을 때 나와 동떨어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향이나 그 사람의 성격,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그에 접근하며 이 제품을, 이 상품, 이 제품을 씀으로써 더욱더 더 나아지고 더욱더 좀 윤택하고 편해질 수 있다. 이런 것을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말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설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람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이 거부감이 생깁니다. 누구나 처음에 왔을 때 아니고 탐색전이라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. 운동도 마찬가지로 먼저 몸을 과열을 하기 위해서 러닝머신이나 스포츠에서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심리전을 먼저 앞세워 갖고 하는 경우가 있듯이 처음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알고 비슷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고, 여기서 하나 더를 얹으신다고 했을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처럼 좀 통통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작심 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가족도 도와주지 않고. 그렇다고 해서 고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효용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지인으로 해갖고 저한테 소개를 받고 나서 이 약을 썼는데 처음에는 3일밖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른 제품보다는 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계속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되니까 이게 효험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지만 점점점 그 효능이 배가가 돼서 지금은 10kg 뺄 거 15kg 뺐다니까요.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죠. 이것처럼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게 너의 이야기다.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. 너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의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나의 제품, 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잘 된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계속 지적을 해주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다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다른 제품을 써보고 내 제품도 써봤는데 내 제품을 쓰기 이전에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여름에 비키니를 입을 생각으로 했었는데 비키니를 입지는 못하고 휴가 가갖고 항상 긴 팔에 긴 바지, 옷을 몸을 다 가리는 식으로 자기 꿈은 이번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멋있게 걷는 게 꿈이었는데 비키니는 해수욕장은 갔지만 그냥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수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빗대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분도 우리 제품을 써서 작년에는 그랬지만 이번 연에는 다이어트 성공해서 그 전에 갔던 그곳을 비키니를 입고 멋있게 워킹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 번 더 물어보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. 이게 세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, 두 번째는 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, 세 번째는 쓰지 않았을 때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, 하지만 우리 제품을 썼을 때는
더더욱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포용력이나 설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설득을 하기 더 편해질 것입니다. 제가 어떤 단편적으로 예를 드렸는데요,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면 설득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새로운 사람, 새로운 고객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, 서비스를 사라고 했을 때는 거부감부터 듭니다. 밖에 나가서 전자제를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람 얘기를 했고 혹해갖고 그 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?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계속 꾸준히 보고 이 사람이 맞다 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판단이 섰을 때 나의 물건에 나의 서비스를 산다는 게 맞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났을 때는 이런 방법,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응용을 하셔서 써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설득력이 더욱 커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내가 먼저 이야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제 창업사관학교 차상호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